안녕하세요. 아프리카입니다. 오늘은 117회에 25점짜리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고압 전력의 케이블 자폐층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블 자폐층을 설치하는 이유는 케이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며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자폐층에 유기전압이 발생하는데 도체의 주위를 영전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자폐층의 필요성. 첫 번째가 전력 손실을 감소하고 수분 침투를 차단하고 외상으로부터 전원체를 보호하고 케이블 사고 시에 사고 전류를 대지로 방류해서 인체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의 전개 분포를 고르게 하여 전원 내력을 향상시키고 부분 방전에 의해서 트래킹 현상도 방지하고 정전 유도나 전자유도 현상 완화나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폐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케이블의 구조는 간단하게 보면 가운데 도체가 있고 그 바로 뒤에 내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절연층, 절연체라고도 하죠. 외부 반도전층, 자폐층이 있고 그 다음 방식층이라 해서 외피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TFI CV 케이블의 단면조입니다. 보통 보면은 CV 케이블의 단면도도 쉽게 보면 책이라든지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자폐층의 유기전압 및 자폐층의 손실은 뭐냐? 첫 번째, 유기전압이 발생하거든요. 케이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자폐층의 유기전압이 발생한다. 그 유기전압은 V는 XM에 곱하기 I에서 XM은 도체와 자폐층 사이의 상호 리액턴스고 그래 I는 송전 전류다. 그래서 케이블 자폐층의 허용 전압 한전의 지중설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력구 내에 있는 케이블은 50V고 전력구 이외에 있는 케이블은 100V가 케이블 자폐층의 허용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크게 보면 와전류손과 자폐층 회로선이 있거든요. 와전류손은 자폐층의 근접 효과에 의한 손실을 보시면 됩니다. 자폐층의 근접 효과에 의한 손실이 와전류손이고 자폐층 회로선은 자폐층을 접지하여 순환전류에 의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와전류는 어디서 봤냐? TR 할 때 교소강판을 쓰는 게 와전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보시면 되거든요. 와전류선과 자폐층 회로선이 있다. 자폐층을 보통 히스라고도 합니다. 자속이 흐르고 그거에 의해서 근접효과에 의한 게 와전류선이고 자폐층 회로선은 히스 회로 전류라고도 하거든요. 자폐층 접지했을 때 순환전류에 의한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폐층에 유기전압을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저감할 거냐? 첫 번째가 연가입니다. 연가란 건 꼬아준다는 거죠. 이 그림 그리실 때 먼저 A를 먼저 그려 주십시오. A를 위에서 그리고 3분의 1씩 그리거든요. 3분의 1씩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A를 해서 한 칸 내려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다시 또 한 칸 더 내려오는 거죠. A를 먼저 그려주시고 두 번째 B를 다시 밑에 내려오죠. 한 칸 가다가 어차피 A가 가 있으니까 맨 위로 가는 거죠. 맨 위로 가서 B 그리고 C는 가서 위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가는 거 꼬아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분의 1씩 케이블을 연가한다.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최대한 평행하기 위해서 연가를 하고 유도장애도 개선되고 수전단 전압의 방향도 개선됩니다. 두 번째가 케이블의 적절한 배치에서 수평 배열하는 것보다 정삼각형 배열을 해주면 수평 배열할 때보다 자폐층의 유기전압이 약 한 50%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삼각형 배열의 단점은 케이블 상호간의 열 전달로 인해서 케이블의 온도가 상승해서 허용 전류가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지거든요. 자폐층이나 시스 시공되어 있는 거 봤을 때 접지는 꼭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상 C1과 C2에 보면 C2 쪽에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자폐증 이쪽에
발생하는 전압 V2는 거의 인가 전압, 우리가 만약에 22,900을 한다 그러면 22,900에 가까운 전압이 인가되어 자폐층에 매우 높은 전압이 발생해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층이나 시스 같은 경우는 꼭 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지하는 방법 중에가 크게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편단 접지입니다. 편단 접지를 보면 길이가 좀 짧을 때 절연 접속항을 통해서 3개를 접지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2구간은 접지를 시키지 않으면 유기전압은 1구간 접지되어 있는 데는 유기전압은 낮고 접지되어 있지 않은 곳은 유기전압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짧을 때 사용하고 절연 접속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접지하고 다른 쪽은 개방한다는 겁니다. 자폐층의 순환 전류에 의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개방단 2구간이죠. 그쪽에는 LA 등의 보호장치를 시설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접지한 곳은 유기전압이 낮고 하지 않은 곳은 유기전압이 높다. 2번이 양단 접지, 두 군데를 다 접지하는 거죠. 절연 접속항 기준으로 했을 때 1구간과 2구간을 다 접지를 하면은 접지된 곳은 낮고 가운데가 좀 높겠죠. 그리고 2구간도 이렇게 낮은 거죠. 하지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곳이 장거리 해적 케이블 등에 있는 케이블 길이가 매우 길 때 케이블의 자폐층을 2개소 이상 접지하거든요. 자폐층의 유기전압은 낮아지지만 장거리 솔로에서는 순환 전류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와 여유가 있거나 자폐층 회로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양단 접지를 하신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크로스 본딩 접지입니다. 슬로 굉장히 길어서 펜단 접지로는 효과 없을 때 사용하거든요. 1구간 보면 보통 접속항을 통해서 접지를 하고 2구간과 3구간은 3상의 자폐선을 절연 접속항을 통해서 상호 연가 형태로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4구간 같은 경우도 보통 접속항을 통해서 접지를 하고 절연 접속항 통한 것은 CCPV를 해서 케이블 카바 프로텍션 유닛이라 해서 지중 송전 솔로의 내서지나 단락, 지락 등으로 인한 금속 시스의 유기된 이상 전압을 안전하게 방전시켜서 보호해주는 그런 기기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접지게 되어 있으니까 유기전압이 낮죠. 그리고 2구간과 3구간 쪽에서는 이렇게 2구간 높아졌다가 가운데는 떨어졌다가 다시 4구간 접지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솔로 긍장이 매우 길어서 편단 접지로는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고 3개의 자폐선을 절연 접속함을 통해서 상호 연가 형태로 구성합니다. 상호 연가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고 뒤로 왔다가 이렇게 다시 땡글을 CCPV로 다 들어가서 접지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수성이 좋아서 장거리 단신 케이블에 많이 사용하고 차폐 전압이 벡터합이 0이 되어서 차폐층 회로선을 저감시킵니다. EA, EB, EC의 벡터합은 제로라 보실 수 있고 1호사 같은 경우는 절연 접속함 안에 LA를 지부해서 피레기를 지부해서 절연 파괴 방지해서 금속비가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기대였습니다.